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발전에 이바지했던 기독교. 기독교는 왜 역사 교과서에서 찾기 어려운가? 역사 교육 과정에서 빠진 기독교. 그 대안은 무엇인가? 황수원 목사, 박명수 교수, 김규호 목사, 주영광 교사. 이들이 출연해 역사 교과서 기독교 왜곡 문제를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한국사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역사교과서 내에서 기독교 왜곡 내용에 대한 문제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기독교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기독교 폄하 그리고 왜곡 축소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지만 성과를 얻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올바른 한국 기독교 역사 교육을 위해서 성도 모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시지요. 황수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이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박명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민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시죠. 김규호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교육 전국교사연합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주영광 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재 교과서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황수원 목사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필 기준에 대한 편협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술 부분이 다른 종교들에 비해 현저히 적게 기술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지필 기준마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개항 이후에 종교 서술에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하라는 지필 기준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기독교에 대한 의도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천도교 등의 경우는 10줄 분량이라면 기독교는 한두 줄 정도로 서술되고 있든지 다른 종교의 기술은 몇 쪽씩 나가도 기독교에 대한 부분은 몇 줄로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3.1운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가 함께 했지만 7차 교과서에서는 기독교 부분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벌인 애국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현행 한국사 고등학교 8개 출판사 교과서에 기록된 중요 종교 서술 분야에서도 천주교와 동학은 2페이지 정도로 서술되었지만 기독교는 많은 곳은 8줄, 적은 곳은 2줄 정도가 전부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천주교와 같은 분량으로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지필 기준은 특정 종교에 편향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편향이 심각하면은 지필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 김기호 대표님 이 부분 또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원 목사님께서 뭐 정확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전 추가적으로 이 양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독교를 홀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도 기독교의 어떤 긍정점이나 또는 우리 민족과 건국에 기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타종교의 경우에는 뭐 전례와 유래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여러 가지 영향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주요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상의 반영이 꼭 필요하고 또 많은 국민들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기독교의 역할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저는 역사 교과서의 책무라고 생각되고 또한 그것이 국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이 기독교를 홀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1천만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이런 그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사태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부나 목사편찬위원회에 좀 강력하게 좀 규명을 요구하고 사태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기독교가 뭐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영향력 면에서나 또 수적인 면에서나 가장 중요한 종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그러네요. 우리 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의 교과서 말고 그 이전의 교과서와 현재의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기독교 관련 내용이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의 교과서와 그 직전의 교과서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제들이 좀 두드러지는지 비교를 좀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가 민족운동, 그 다음에 계몽운동,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의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돼 있었네요.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빼고 대부분의 많은 교과서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포교를 위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미친 큰 영향은 빼버리고 그냥 전도 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그 분량의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전근대사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교, 유교, 천주교, 천도교, 동학 자세하게 씁니다. 심지어 정감록까지도 잘 그 한 페이지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 들어온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런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 이후 종교에 관해서는 여러 종교를 공평하게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공평한 것 같으죠. 그런데 이미 다른 종교는 충분히 다 서술을 했는데 기독교가 서술될 바로 그때 와가지고는 공평하게 서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필자들의 말을 들어오면은 몇 줄 다 똑같이 여러 종교를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만 말하자면은 축소돼서 설명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난번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필 기준을 바꿨습니다. 개항 이후 종교에 관해서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개항 이후 종교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수용과 여러 종교의 활동을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교과서, 지금 8종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까지 포함해가지고 8종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과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말하자면 불교,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 천도교, 정감록도 상당히 서술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다른 종교, 개항 이후에 다른 종교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 줄, 석 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 기준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지필 기준이 바꿔졌으면 정부가 그것을 충분하게 지필자한테 고지하고 만일 그대로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시정 명령이 안 됐습니다. 예.
원래 수정을 권고하고 권고를 거부하면 수정 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 게 현행 제도인데 수정 권고와 명령이 안 내려졌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기독교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처가 수정 없었습니다. 권고와 명령이 그래서 저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적어도 이전의 지필 기준과 이후의 지필 기준이 뭐가 다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주지시켜줄 의무가 교육부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교육부 담당자들도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그럼요. 상황이네요. 예. 네. 저는 순진하게 예. 지필 기준만 바꿔지면은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지필 기준이 지금 개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마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참 갈 길이 예, 먼 갈 길이 상황이네. 멉니다. 네. 우리 주영강 교사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전 교과서와 현재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서 기독교를 전해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왜곡과 누락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 중학교 역사 하 교과서 비상교육 65페이지에는 동학 농민운동에서 유고하였던 신분제 폐지가 갑오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정 박성춘이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한 그런 사파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많은 시민이 모인 관민 공동회에서 박성춘이 연설을 하였다라고 기술하면서 그 당시 이름도 호적도 없었던 한 백정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을 통한 사회 개혁 때문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민 공동회와 유사한 대중 집회인 만민 공동회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6만이었을 때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민 공동회 인기 연사였던 이승만이 그 인기 연사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승만의 양녕 대군의 후손으로 6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무려 5년 만에 졸업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승만과 비교했을 때 백정의 신분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박성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는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한국 이름은 모 삼열 선교사님이란 또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 장티푸스에 걸려서 백정 박 씨가 죽을 운명에 있을 때 고종 주치였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을 대동해서 찾아가서 목숨을 구해주고 거듭난 인생을 맞아라라는 성춘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교과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의 맥락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들이 이제 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이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걸 짚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수정될 당시 이 같은 상황이 야기된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건 좀 오래된 이 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일제 때 소위 식민지 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식민지 사관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역량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근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또 한 걸음 나가가지고 배타적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외국 세력이라고 인식되고 네. 외국 세력의 카테고리에 넣으니까 자꾸 우리 기독교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경신학교 자세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사립학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결과고 여기에 8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소위 민중사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민중사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세력이고 그래서 요즘 그 가장 널리 익히고 있는 미래인 교과서에 보면은 기독교는 민중의 저항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의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관에 의해서 기독교를 거기다 넣어서 설명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그런 사관의 변화가 그리고 역사 서술의 방법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기독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 오랫동안 이 교과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꾸는 것을 중요한 자기들 정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역사라는 것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가르치고 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었던 사실과 별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네, 참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뒤늦게 관심을 가진 만큼 더 10배로 관심을 쏟아 부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항수원 우리 김규 대표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그러십시오. 예, 그 시민단체들 저희 선민네트워크 포함해서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교육부 출판사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항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반응이 굉장히 그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담당자 중에 뭐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뭐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저희가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부에 그 반기독교 정서와 또한 무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많은 다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렇다면 기독교계의 요구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거를 귀담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이것을 뭐 모르쇠로 일관하고 특히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저희가 항의하면 모든 책임을 국사편찬위원회로 떠넘깁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 결정된 대로 따를 뿐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국사편찬위원회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위 기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직무유기고 뭐 태만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저희가 화가 나서 관계자들을 그 문화체육부의 종교편향 공직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그 결과가 왔는데요.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를 편향을 했느냐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기독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역사 서술할 때 편향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만 해도 저는 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계의 의견을 종교 편향 없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판사하고 집필진들의 굉장히 그 반기독교 정서가 또 문제입니다. 출판사들도 사실 본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한다면 충분히 몇 가지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는데 전혀 뭐 움직이지 않고요. 또 집필진들이 뭐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정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들은 저희가 구매하지 않도록 채택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교과서는 채택하지 말아달라라는 청원운동을 해서 시장에 의해서 소비자에 의해서 학부모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을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관찰하고 지켜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네요. 예. 교육부가 지필 기준을 제시하고 그 지필 기준에 미흡한 또는 지필 기준을 벗어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교과서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있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예, 우리 주영강 교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 지난 60여 년간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 주체와 주인공에 대한 그런 서술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아까 선례를 살펴봤지만 농민이나 노동자, 민중을 강조하면서 국가보다 계급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 사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사관의 문제를 짚어주셨네요. 네, 항수원 목사님, 이 계기가 어떤 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배경에는 이른바
그 프레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이런 프레임 싸움에서 기독교 입장은 세상의 그 프레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세상 나라 속에 여러 가지 프레임을 대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천사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나 그랬을 때 그 천사장 말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 하나님 주권 프레임에서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지금 국정화나 금융적 교과서나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교과서에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만큼 또 정확한 내용 기술, 기독교의 본질을 기술하는 일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수정될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에 관여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순교적 각오와 힘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했음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의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전 성도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바람직한 프레임은 한국 사회를 아우르고 선도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본연의 향기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교과서상에 지금 현재 교과서상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이미 충분히 실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한국사 교과서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관련 분량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냐. 오히려 분량으로 따지면 개신교 분량은 많다.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세운 것, 병원 설립을 한 것 이런 얘기들이 모두 적혀 있지 않냐. 알렌, 헐버트 선교사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냐. 신민회 역시 정확히 기독교 탄압운동으로 서술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우리 김기호 대표님 먼저 좀 답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기독교가 뭐 많이 나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마 그분께서는 역사 교과서를 뭐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타종교의 전래 과정과 우리 민족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전래 과정은 뭐 단 미리안 교과서 같은 게 단랑 2줄 선교사들이 와서 뭐 포교했다. 목적으로. 예. 네. 그게 그걸로 끝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등장하는 수준이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타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정말 편향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천주교와 기독교 구분 없이 그냥 기독교가 뭐 좋은 일을 했고 우리 민족에서 뭘 했다 할 때 이게 천주교인지 우리 기독교인지를 군부를 하지 않고 하는, 그래서 학생들 하여금 오해를 갖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한테 제가 계속 항의를 했을 때 근대에는 정치사만 다루지 뭐 문화 쪽 문화사는 안 다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니, 근데는 왜 문화사는 안 그래서 다루나? 저희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치 문제는 심각하고 이게 진보 보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피하고 오히려 사회나 문화 경제 측면을 많이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즉 종교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측면을 많이 다뤄서 우리 기독교도 좀 다양하게 좀 서술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정책이 정치사 중심으로 다루겠다라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가 서술이 안 되도록 정책들을 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교 편향으로 지금 신고를 해놨는데 아직 그거는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 현상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를 따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정치와 문화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다 연결돼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참 놀라운 생각이네요. 예. 그리고 또 근현대사에서는 문화를 제외한다는 거, 배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발상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 주영강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그 모 언론에서 신모 씨가 그 학원 강사인 신모 씨가 그 기사를 내면서 한국사에 대한 충분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이제 기사를 내면서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속한 바른교육 전국 기독교사 연합 그 SNS 상에서 저희가 그 다 반박을 달아서 근거를 대면서 다 이제 반박을 대서 SNS 상에 이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거짓이다, 예,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관련 내용이 이제 뭐 많이 다뤄졌다. 이 부분이 이 주장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실 시간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한두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없나요? 아, 예, 예를 들면 네. 지금 교과서상의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이 지금 무장투쟁만 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독립운동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는 무장투쟁과 한 가지는 외교 노선입니다. 그래서 외교 노선을 전개했던 이승만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친일 정책과 그다음에 좌우 합작, 소련과 손잡으려 했던 좌우 합작을 그 거대한 그 세계적 흐름에 혼자 맞서서 외교 노선을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예. 기독교의 활동이 훨씬 더 부각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되고 누락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주장하는 거 사실 기독교는 민족의 위기 때마다 전 성도들을 동원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민의 사건을 들었는데 거기는 수박 그다개식으로 일본이 탄압했다 정도입니다. 뭐 기독교가 탄압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1907년에 이 신민회가 만들어졌을 때 800여 분의 그 시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가운데는 예를 들면은 윤치호 선생님, 안창호, 이승훈 등 물론 장지현이라는 유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기독교의 민중 계몽, 국권 회복,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3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평양에 가서 대성학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그 민족 산업 진흥 운동을 했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1910년대 한일 합박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독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만 딱 빼가 집어넣고 이런 역할이 신민회가 뭐 했던 역할은 기독교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애국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만 등장시켜 놓고 내용은 안 밝혀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애국하고 민족을 구원해 왔던 사실은 다 빼버렸어요. 이승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고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초대 대통령임에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건국운동까지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데 어떻게 다 기술했단 말입니까? 이건 언어 도단이죠. 네, 우리 박문수 교수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학원 강사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로 역사 선생님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의 종교를 쓰면서 네. 거기에는 천주교, 천도교, 민간신학이라고 해서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제목 아래 작게는 반 페이지, 많게는 한 페이지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그 개항 이후의 종교 상황 그래서 그 제목 아래 여러 종교를 두 줄, 석 줄 혹은 넉 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교과서 내용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의 서술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교육부도 최근에 시인했습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최근에. 그래서 나는 그분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아까 원산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원산학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딱 논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학사가 실질적으로 그 후기 역사에 어떤 그 기여를 했는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서 사립학교의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배제, 이화, 뭐 경신 이런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립학교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요. 이번에 만들어진 교육 과정, 이번에 10월 첫 번째 주일에 9월 마지막 주일에 발표한 교육 과정에 보면은요, 전근대사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해 서술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에 와서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현대사에 종교가 없으니까 기독교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건 붕괴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과서가 쓰여지는데 이 교육 과정에 다른 종교는 서술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과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교과서가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가 100의 일을 하고 일에 어떤 다른 종교는 1의 일을 했다면 100은 100대로 써주고 1은 1대로 써야지 이게 그렇지요. 정확한 맞습니다. 역사죠. 예, 예. 근데 똑같이 10으로 써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개항 이후에 관해서 네, 네. 그럴 때 그 이전에는 뭐 또 잘 예. 마음대로 쓰고 예. 예.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예. 겁니다. 예. 참 이게 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예. 시간이 됐습니다. 만약 기독교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수원 목사님 좀 정리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때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다인을 멸족시키려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항했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 축소한다면 새로운 순교자를 낼 정도로 기독교의 저항운동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왜곡은 기독교에 대한 차원 높은 박해이며 기독교 소멸 작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기독교가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방치한다면 기독교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의 실현이고 봉사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이런 기독교 정신을 삭제해버린다면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요. 기독교는 민족 역사에 뿌리 없는 외세 종교로 전락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종교서의 과세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돕는 미래 세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화된 미래 세대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기독교 역사는 충분히 교과서에 서술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호 대표님 좀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황 목사님 말씀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독교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쇄되고 타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요.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향후에 종교를 선택할 때에 아무래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종교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폄하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외세에 뭐 부역한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폄하된 상태에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 세대들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종교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역사 교육 교과서가 균형 잡히고 또한 공정하게 서술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 내에 기독교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우리의 요구를 교육부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관철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될 텐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실려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명수 교수님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저는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네. 그 한국사 교육 목표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네. 목표는 잘 만들어놨어요. 목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한국사를 세계사와 관련해서 서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근대사에 있어서는 만약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대륙의 문화가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 문화가 한국에 들어온 걸 설명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뺀 거예요. 특별히 중학교 교과서에는요, 그 중학교 교과서가 특별히 세계사와 관련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는요, 한국사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세계사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와 한국사를 관련시켜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와 한국사를 개항 이후에 연결 통로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 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역사 교육의 목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어떤 기원으로 해서 왔는가? 그랬을 때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사실 선교사들이 와서 배제학당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쳤고 거기에서 배운 이승만이 만민공동회 데모를 했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민의 활동을 했고 3.1운동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관점 가운데서 기독교가 한 역할을 정확하게 서술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죠. 빼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아, 정말 걱정이네요. 우리 최영관 교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지금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 현 자산 가치로 6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전 재산을 기부하여서 독립 그 운동 기지에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힘쓴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과서에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각 교과서에 백오인 사건과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이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 유학을 끝내고 돌아온 이승만이 YMCA 총무로 발탁되면서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열면서 그 지부를 설립하고 그 조직이 이제 갖춰지면서 일본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 부흥의 조직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빠른 성장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교회 조직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려 47개나 되는 교회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암리 학살 교회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 불탄 건물 중에 2개가 학교였고 나머지 47개는 교회였는데 이런 내용도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독교 관련한 그 역사의 사건들 그리고 그 맥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맥락들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조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과서 내에서 기독교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될 점들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황소원 목사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현재 교과서의 문제는 그 4가지입니다. 비정통화, 2번째는 불균형화, 3번째는 폐쇄화, 4번째는 증오화입니다.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정통화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임시정부의 뿌리를 두되 국가적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으로 분명하게 하고 그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에 기독교가 절대적 영향을 주었음을 기술해야 합니다. 2번째는 균형화입니다. 불균형에 대한 균형화죠.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 그 기술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동등하게라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 개항 전후를 놓고는 6.25 동란을 계기로 볼 때 기독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부각시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3번째는 국제화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국사가 세계에 발맞춰 나가는데 이게 폐쇄화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를 국민이 아닌 민중주도의 역사로 주장한 것이 좌파 정당입니다.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한반도 역사를 볼 때 자연스럽게 국민이 관계된 폭넓은 국제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든가 기독교가 근대 한국 역사에 끼친 기여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더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번째는 사랑화입니다. 미움의 역사를 권력의 신호로 됐던 역사를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광복 70년을 계기로 비전 70의 향후 통일 선교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30년 후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고 통일시대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회를 통일하고 교회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를 사랑마을로 네트워크화시켜서 지금까지 증오로 써온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씀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사랑 정신을 교과서에 기필코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구구절절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박명수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우선 네. 학부모들이 네. 자녀들 성적 표현만 관심 갖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한국사와 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사가 얼만큼 다른지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기여한 바를 설명하는 것과 네.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거기에서부터 봐야겠네요. 네.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기여한 것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역사 교과서랄지 그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오랫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교과서만 바꾸려고 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긴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 기독교가 사실 교회 성장 여기에만 관심 갖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교과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한국 교회가 한국 근현대사의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서술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용어가 아닌 그들의 용어로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말로 이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서술이 공정하게 돼서 제대로 서술되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일들을 좀 보다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기호 대표님. 예,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또 그 출판사, 정부 아니면 국회까지라도 계속 항의하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연합기관들에서 성명을 내고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뭐 영향력이 있지만 오히려 개개의 시민들이 그 국민의 자격으로 시민의 자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또 탄원서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열심히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나 교회 학교에서 기독교가 행한 긍정적인 역사들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좀 많이 인용을 해주시고 교회 학교 그 단계 프로그램에도 꼭 넣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끝으로 기독교 시민단체들을 좀 적극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역사학자들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역사학회가 워낙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좋은 학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최영양 선생님. 네,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실상을 많이 접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장려한 퀴어 축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막아낸 것처럼 이런 역사 교과서 왜곡도 연합적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막아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에서는 매년 1회에서 2회 지금 1일 역사 바로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자리에 많이 오셔서 그 실상을 접하시고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보면은 투 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나 이런 데 이제 지필 기준을 만들고 또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이런 우리가 요구하고 체근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연합으로 하고 또 교계에서 하고 하지만 우리 또 성도들 한 사람 개개인은 현장에서 교과서가 잘못된 교과서나 미흡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운동, 계속 항의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 일어나서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현재 역사교과서 체제를 바꾸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다음 또 그 다음의 공교육 체제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바르게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